오늘은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응용인 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카스는 유료 방송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접근 제어 시스템입니다. 즉, 돈을 낸 사람만 볼 수 있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료 방송을 보통 볼 때 집에 뭐가 있냐면 셋탑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IPTV, 옛날 스카이 다 셋탑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신호가 셋탑박스에 오고 거기서 그게 암호화되어 있어요. 콘텐츠가. 그러면 그 셋탑박스에서는 뭘 해줘요? 그 암호화된 것을 복호해 줍니다. 그리고 카스가 그것을 해주는 애예요. 그리고 이 셋탑박스에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스카이는 그게 잘 보이는데 여기에 카드 하나를 꽂게 돼 있어요. 카드 하나가. 그리고 그 카드에 키가 들어가 있어요. 키. 그래서 이 키로 들어온 방송 콘텐츠들을 복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키가. 그래서 요 카드를 여러분 돈을 냈으면 빼가지고 이 기계가 있는 다른 집에 가서 꽂아서 볼 수도 있어요. 원래 그 집에는 셋탑박스는 있지만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꽂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사용되는 게 카스예요. 근데 카스는 다양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 있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암호화된 컨텐츠가 많은 사용자한테 이제 가겠죠. 그럼 모든 동일한 동일한 가입을 한,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한 사용자들은 동일한 키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키로 복호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많은 사용자들이 동일한 키를 가져야 되겠죠. 많은 사용자들이 동일한 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카스는 이제 이 유료 방송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이 카스는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된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동일한 카스를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는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방송통신 환경이 일방향 통신 채널이었어요. 여러분들 옛날 스카이 위성통신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고 공중파 이런 걸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파는 어떻게 돼요? 곳곳에 있는 그걸 기지국이라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공중파로 쏴요. 그럼 집에 안테나가 있으면은 그것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 채널로 여러분 TV에서 방송국으로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위성통신 스카이도 마찬가지예요. 위성에서 콘텐츠를 쏴요. 그러면 접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수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거꾸로 내 셋탑박스에서 그 접시로 방송국으로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방향 통신이다. 즉 방송국에서 가입자들로만 데이터가 갈 수 있지 거꾸로 가입자에서 방송국으로는 데이터가 갈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IPTV는 어때요?
오늘날 IPTV는 무슨 통신 채널을 쓰죠? IPTV. 인터넷 통신 쓰죠? 그럼 인터넷 통신 쓰니까 거꾸로 셋탑박스에서 방송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가능해요, 이제는. IPTV를 쓰니까. 인터넷 통신 쓰니까. 하지만 그거를 지금도 활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스라는 측면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카스 시스템은 일방향 통신만 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카스는 통신 채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성이 있으면 여기로 접시로 오고 접시에서 여기로 와요. 그렇죠? 그러면 요 구간은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암호화돼요. 그런데 요 셋탑박스에서 TV로는 뭐 HDMI로 연결한다 칩시다. 옛날에 HDMI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HDMI로 연결하면 요 나갈 때는 암호화돼서 나갈까요? 암호화되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컨텐츠를 확보하려면 어디서 확보해야 돼요? 여기를 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스는 어디만 보호해줘요? 쏘는 데에서 셋탑박스까지만 보호해주고, 셋탑박스에서 디스플레이로 나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반 PC 쓰면 PC에서 모니터로 나가는 그 신호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죠. 그럼 그 신호를 내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파일로 만들면은 누구한테나 보여줄 수 있는 그 신호가 그 영상 파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요 구간도 암호화하는 방법을 써요. 특별한 장치 써서. 그러면 여기에도 장치가 별도 장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써요. 요 구간을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해킹해가지고 영상들을 확보해가지고 또 불법적으로 쓰니까 그걸 못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구간을 암호화하는 기술도 쓴다. 근데 카스는 어디까지? 여기서 셋탑박스까지만 해요. 그래서 기본 생각은 방송 콘텐츠를 암호화 복구하는데 이때 용어로는 암호화 복구하지 않은 용어를 쓰지 않고 스크램블링, 디스크램블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스크램블링 한다는 것은 암호화한다. 디스크램블링 한다는 것은 복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입자가 다수이므로 그룹키를 쓴다. 그룹키. 그러니까 하나의 키로 암호화해서 방송 콘텐츠 암호화해서 주면 모든 사용자들이 돈 낸 사용자들은 동일한 키로 풀어보게 됩니다. 가입자에게 적절 키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카드를 발급하니까 또 어떤 공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스마트 카드에 대해서. 스마트 카드에 대한 공격. 내가 공짜로 보고 싶다.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나? 스마트 카드에 대한 공격.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스마트 카드를 분석해서 거기서 뭘 끄집어내면 돼요? 키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스마트 카드를 통째로 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 카드를 복제해요. 스마트 카드를 복제를 하면 나는 돈을 안 내고 물론 다른 사람 돈 낸 사람 거를 복제해야 되겠지. 복제를 해서 나는 빈 셋탑박스를 보시면 돼요. 셋탑박스 늘 수거해 가죠. 그렇죠? 수거 안 해가면 이걸 그냥 두고 내가 또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안 내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셋탑박스를 늘 수거해 가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스마트 카드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 카드를 복제하는 것이 어렵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Weakest Link Principle. 보안에서는 가장 취약한 데를 우리는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를 했는데 여기는 보호 안 하니까 어딜 노려요? 여길 노리는 거고. 스마트 카드 쓰니까 스마트 카드 갖고 뭔가 공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유료 방송이니까 그 사람들은 돈 내는 사람들만 보기 원하는 거죠. 근데 나쁜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보려고 하죠. 그룹키니까 가입과 탈퇴 시 키를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만 매번 그룹키를 갱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많은데 어떠한 사람이 나 이제 요번 달로 만료돼. 그러면 바꾸자. 이게 아니라 다 모아서 바꾸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말까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 이제 그만둘래 해제를 하죠. 그 사람이 해제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키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즉시 사용자가 신고하는 순간 탈퇴 처리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전화해서 나 오늘부터 이제 안 볼래요 그러면 방송이 바로 안 나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회수하는 데까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후방을 고르지 않는다고 해도 전방향은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탈퇴 시는 갱신이 돼야 돼요. 탈퇴 시. 사용자가 새로 가입한다고 해서 키를 바꾼다. 여기서는 그런 건 잘 안 해요. 카스에서는. 하지만 탈퇴를 하면은 그 사람은 못 보게 해야 되는데 즉시 못 보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텀을 둬서 효과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가입자는 항상 자신의 기기를 켜놓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풀한 그룹키 갱신 방식으로는 처리가 안 되겠죠. 그렇죠? 스테이트풀한 그룹키는 매번 갱신 메시지를 받아야 되죠. 받을 때마다 갱신해야 되고. 근데 이 유료 방송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이 기기를 꺼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풀한 애들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IPTV를 본다. IPTV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올레드 TV를 본다. 그럼 채널이 한 몇 개예요? 한 100개 되나? 더 되나? 한 100개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TV를 켜는 순간 컨텐츠는 몇 개가 올까요? 내가 MBC를 보고 있다. 그럼 컨텐츠가 하나만 오고 있을까요? 100개가 다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300채널을 본다. 그럼 300채널의 컨텐츠가 다 와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올레드 TV 이렇게 막 바꾸다 보면은 내가 가입 안 된 채널은 못 보죠. 컨텐츠는 가요. 근데 키가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항상 다 간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MBC만 본다. 공중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MBC 본다고 해서 KBS는 안 쏘고 있냐? 쏘고 있죠. 그렇죠? KBS 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파, IPTV 무슨 방송이든지 간에 내가 여러 채널을 보면 여러 채널을 항상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보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내 집으로는 그 컨텐츠가 오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카스는 총 3개의 키를 씁니다. MPK, AK, CW. MPK, AK, CW. MPK는 가입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요 스마트 카드에 들어있는 것은 MPK만 들어있어요. MPK만 하나 딸랑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AK라는 게 있고, AK는 채널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AK는 채널이 100개다 그러면 100개예요. 그리고 AK는 자주 안 바꿔. 자주 안 바꾸고 몇 주, 뭐 6주, 4주 뭐 이래요. 자주 안 바꿉니다. AK는. 그 다음에 CW가 있어요. CW가 있어요. 이 CW는 실제 컨텐츠를 암호할 때 사용되는 키예요. 근데 얘는 5에서 20초마다 바꿉니다. 5에서 20초마다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요 뒤 얘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TV를 본다. 방송을 100개 채널짜리예요. IPTV가. 그럼 100개 채널이 와요. 100개 채널이 데이터가 다 와요. 그러면 요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봅시다.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 앞에 요만큼의 방송 콘텐츠하고 상관이 없는 요 데이터, 요게 방송 콘텐츠예요. 요 데이터를 풀기 위한 정보가 가요. 근데 앞에 있는 EMM은 몇 개? 가입자가 N이면 N개가 필요해요. 가입자가 N명이면 N개가 필요하다. 이거 확장성 있는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확장성이 없는 방식이에요. 확장성이 없는데도 써요. 왜 쓸까? 이렇게 써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씁니다. 만약 저렇게 썼는데 너무 느리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되는 게 N개를 쓴다. 야, 무식한 방법이다. 근데 무식한 방법을 우리는 간혹 써요.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왜? 이 N개를 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안 쓰겠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우니까 무식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N개가 가요. 그리고 하나가 갑니다. 그래서 요 EMM은 뭐냐면 EMM은 인타이먼트 매니지먼트 메시지라고 해서 사용자 수에 필요한데 뭐 해요? AK를 뭘로 암호화해요? 마스터 키로 암호합니다. MPK로. 각 사용자의 MPK로 AK를 암호화해요. 그리고 ECM은 뭐냐면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인데 얘는 CW를 AK로 암호합니다. CW AK로 암호해요. 그럼 내가 2번째 유저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요걸 보려면 나 2번째 유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EMM2를 가져다가 뭘로 풀어요? 내 셋탑박스에는 MPK로 풀어요. 그럼 뭘 얻어요? AK가 나옵니다. 그럼 이 AK로 뭘 풀어요? ECM을 풀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CW가 나와요. 그럼 이 CW로 뭘 풀어요? 방송 콘텐츠들을 디스크램블링 해요. 그리고 이 디스크램블링 된 거를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에요. 이것들이 요 콘텐츠가 아까 CW를 몇 번마다 바꿔요? 5에서 20초. 그럼 20초 뒤에는 이게 또 가. 또 가는데 얘랑 차이점은 뭘까? 이 N개가 바뀔까요? 이 N개는 뭘 암호한 거예요? MPK로
AK를 암호한 거죠. 사용자가 추가되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요것만 바뀝니다. 요것만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AK를 갖고 있으니까 얘를 다시 요것만 풀어서 또 요만큼을 풀어요. 그 다음에 또 ECM이 또 가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방송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왜 ECM을 5에서 20초마다 바꿀까? 왜 5에서 20초마다 바꿀까요?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5에서 20초마다 AK를 바꾸면은 무슨 문제가 있죠? 자주 ECM을 바꾼다. EMM을. 지금은 ECM을 자주 바꾸는데 EMM을 5에서 20초, 5에서 20초 사이마다 바꿔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죠? 5에서 20초마다 이 컨텐츠를 암호하는 측에서는 몇 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야 돼요? N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쵸? 5에서 20초마다 N개를 만드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EMM은 6주에 한 번씩 바꿔요. 자주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6주에 한 번 이쪽 측에서는 몇 개의 암호문을 암호해야 돼요? N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야 돼요. 새롭게. 근데 5에서 20초마다는 요 암호문을 몇 개만 만들면 돼요. 매번 5에서 20초마다 하나의 암호문만 만들면 돼요. 하나의 암호문. 그래서 키는 자주 바꾸면 안전하겠죠. 근데 EMM은 자주 바꾸려고 하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쵸? 그쵸? EMM은 자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EMM은 자주 안 바꿔요. 그렇지만 ECM은 자주 바꿔요. 자주 바꿔도 바꾸는 측에서는 들어가는 노력이 뭐예요? 암호문이 하나예요. 하나의 암호문만 만들면 돼요. 계속. 그러니까 매번 20초마다 요 M개를 포함하지만 바꾼 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걸 포함할 뿐이에요. 새로 포함하는 거는 뭐만? ECM만 포함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왜 ECM은 자주 바꿀까? ECM을 안 바꾸더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저 팁을 켜서 어느 시점부터 볼지는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예측이 안 돼요. 그렇죠? 사용자가 언제 TV를 켤지는 모르죠. 그렇죠? 사용자가 TV를 켜는 순간 TV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TV를 켜면 그 순간에 요 EMM을 풀어서 ECM을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자는 그 순간에 필요한 ECM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CM은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매우 빈번하게 바꿉니다. 매우 빈번하게 바꿔도 효율성에는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사용자는 어차피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들어올 때는 그 당시의 키가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의 키를 이전 키를 쓰든 새 키를 쓰든 차이가 없어요. 그 사용자 측면에서. 그래서 자주 ECM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CW 갱신은 5에서 20초고 자주 바꾸니까 긴 키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짧은 키를 쓰는 거예요. 짧은 키를 쓰고 또 어차피 계속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바꾸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MPK, AK, CW. 여기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셋탑박스에는 MPK. 그리고 AK 내가 켜놓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모두 저장되어 있어요. 내가 본 채널에 AK도 캐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캐시로 AK도 저장되어 있어요. 한번 풀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MBC를 봤다, JTBC 봤다. 그러면 그 키는 풀었을 거예요. 한번 보기 위해서. AK는 여기 들어있어요. CW는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왜? 계속 바뀌는 거니까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요 채널 보다가 요 채널 바꿨다.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그 콘텐츠에 EMM을 풀어서 AK를 얻은 다음에 CW 풀어서 디스크램블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미 이 채널을 본 적이 있으면은 AK가 셋탑박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안 풀고 뭐만 풀면 돼요? ECM만 풀어서 그 컨텐츠를 디스크램블링해서 보면 돼요. 근데 내가 볼 수 없는 채널이에요. 가입이 안 된 채널이에요. 그러면은 EMM이 내게 없어요. 못 푸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시스템에 따라서는 뭐 뭔가 블러링이 된다든가 뭐 5초만 보여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다른 장치를 또 해놓죠. 근데 그거는 또 카스와는 좀 별개 기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카스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카스는 키를 3개 써요. 그래서 3계층 키를 쓴다고 돼 있죠. 3계층을 쓴다는 게 MPK, AK, CW.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카스는 3개 키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최소화 시키려면은 2개까지는 필요해요. 각 사용자마다 키, 컨텐츠를 암호하는 키 2개가 필요해요. 근데 2계층을만 쓰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얘를 계속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계층을 써요. 그러면 3계층은 이해됐어요. 그러면 3계층 말고 1계층을 더 늘려. 그럼 무슨 효과가 있을까? 3계층이 아니라 1계층을 더 늘려요. 4계층을 쓴다. 5계층을 쓴다. 키를 점점 늘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AK는 무슨 키? 채널별 키라 그랬죠. 그럼 채널을 그룹핑 해가지고 보통 우리 IPTV 볼 때 뭐 이렇게 SBS 스포츠 하나만 볼 수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스포츠 채널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돼 있죠. 가입하는 기법에 따라서. 그러면 스포츠 채널은 스포츠 채널끼리 묶어서 요 그룹 키를 하나 별도로 또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MPK 두고 GK 두고 AK 두고 CW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마다 키, 요거는 채널을 뭐 뉴스 채널끼리 묶을 수도 있고 뭐 묶어서 묶고 그 다음에 AK, 그 다음에 CW 이런 식으로 계층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층을 늘려봤자 전체적으로 정보량, 전달하는 정보량은 안 줄어들어요. 노력은 약간 감소할 수는 있어요. 노력은.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아까는 이제 3계층만 썼을 때 이거
인데 이렇게 세 개 썼을 때는 요것과 요것이 다르죠. 그쵸? 달라요. 그러면 채널이 100개면 요런 것들이 몇 개 필요해요? 요런 N개가 100개 필요하겠죠. 그쵸? 그런데 MPK, GK, AK, CK가 되어 있으면 요 채널 1과 채널 2가 같은 GK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GK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EMM이라고 하면 EMM N 그 다음에 AK, GK, AK 여기는 요 M개가 다 달랐죠. 그쵸? 근데 만약 한 층을 넣었으면 GK를 쓰면 채널 1과 채널 2가 동일한 GK를 쓰면은 얘랑 얘는 똑같아요. N개가 똑같다고요. 똑같고 요게 하나 더 늘죠. ECM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2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 정도가. GK를 AK로 암호한 거. GK로 AK 암호한 거. 그 AK로 CW 암호한 거 필요해요. 요거는 다르죠, 서로. 그렇죠? 채널마다 AK가 다르니까 달라요. 근데 얘는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필요했어? 요런 게 100개가 필요했는데 채널이 100개고 20개씩 그룹핑 했다면 요런 게 5개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달라지죠. 그런 식. 그러니까 서버가 해야 되는 노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GK를, 그러니까 한 계층을 늘리면은. 계층을 늘릴 때, 이제, 여기 위를 늘리겠죠. 여기를. 그래서 하나를 더 늘리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채널들을 그룹핑 해가지고, 요 그룹은 동일한 GK를 쓰게끔. 그리고 GK는 뭘로 암호해요? MPK로 암호할 거니까 그 채널들은 동일한 GK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는 예전에는 카스를 하드웨어로 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셋톱박스 내에 집어넣었어요. 카스를 하드웨어 칩을 만들어서. 지금은 하드웨어 칩을 만들어 넣지 않고 그냥 그 안에 프로세서가 있게끔 만들어요. 메모리도 있고. 그러면 카스를 어떻게 넣냐면은 펌웨어처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그거를 뭐라 그래요? 다운로드블 카스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뭘까? 서비스 제공하는 측에서 카스를 수정하고 싶어. 갱신하고 싶어. 그럼 옛날에 어떻게 해야 돼? 셋톱박스를 다 회수하고 셋톱박스를 바꿔야 돼요. 왜? 칩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다운로드블 카스가 되면 어떻게 돼? 펌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되죠. 펌웨어만.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카스라고 하는데 이름으로는 뭐 X카스, I카스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은 뭐다? 이제 칩으로 안 만들고 소프트웨어 만들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만들면 장점은 쉬운 거예요.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는 조금 더 느리겠죠? 그렇죠? 하드웨어로 하는 것 비해 느리겠지만 유연하죠.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다운로드 카스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카스의 문제점. 양방향 채널 사용할 수 있는 없는 환경에 개발된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양방향 채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방향 채널이 아니라 양방향 채널이에요.
그럼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면은 얘를 좀 개선할 수 있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셋탑박스를 켰어요. 그러면 나 누구다라고 기지국의 그 방송 서비스 컨텐츠를 쏴주는데 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뭘 줄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키만 쭉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셋탑박스를 켰을 때 약간 지연이 걸리겠는데 각 컨텐츠에는 이거를 붙여서 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하여튼 양방향 얘는 뭐냐면 늘 가야 된다. 언제 킬지 모른다. 언제 킬지 모르는데 그 사용자하고는 그 사용자만을 위한 인터랙션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니까 그 사용자만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죠. 언제? 그 부팅할 때 통신해가지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는 키들만, 그 사용자가 필요한 키들만 주면은 요때 보내야 되는 정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방식을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 방식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왜? 별로 문제는 없으니까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는 앞으로는 다 양방향 채널이 될 거예요. 모든 그 방송은 양방향 통신 채널이 돼서 뭔가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카스를 그대로 쓸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응용을 더 설명하면은 메신저 그룹 채팅. 우리가 키워니 프로토콜 설명드릴 때 끝부분에 그 카톡, 뭐 텔레그램, 뭐 이런 데서 쓰는 그 단대단 암호, 이자간 했을 때 암호하는 방식은 설명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잠깐만 보시면 메신저하고 SMS의 차이가 뭘까요? 메신저는 공짜다. 그거 말고 차이는 SMS는 그룹 채팅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룹 채팅이 돼요. 그리고 메신저와 일반 채팅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 채팅하고 메신저의 차이는 또 뭐냐면은 메신저는 모든 멤버가 항상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계속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꺼놓은 상태면은 나중에 키면은 내가 못 받은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했다가 나한테 주죠. 근데 옛날 우리가 썼던 채팅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연결해놓고 그냥 채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지고 나중에 들어가면 못 봐. 뭐 그런 방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이게 제일 유명한 건데 그 메신저 그룹 보안 관련된 것 중에 시그널이 가장 유명해요. 그리고 시그널은 오픈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왓츠앱이나 뭐 유명한 메신저들이 이 시그널에서 만든 오픈 소프트웨어를 자기네들이 채용해가지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그널은 다자간으로 갔을 때 이자간을 기계적으로 다자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래 이자간에 할 때는 이자간에는 앨리스하고 밥이 있으면 이 메신저는 또 특징이 뭐예요? 항상 서버가 있으면은 서버 거쳐서 가죠. 인라인 방식이죠. 그렇죠? 항상 거쳐가요. 그러면은 앨리스와 밥 간에 만약 단대단 암호화를 하면 여기서 암호화해가지고 쭉 이렇게 감호가 가요. 얘만 암호할 수 있고 얘만 풀 수 있고 단대단 한다는 건 누구도 못 봐요? 서버도 못 보는 거죠.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 구간만 암호화했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 뭐 국정원 이런 애들이 맨날 가서 달래니까 그것도 싫으니까 단대단을 하는 거고 단대단을 그 카톡에서
제공을 원래 최초에 안 했으니까 막 텔레그램으로 우리 이민 간다고 해가지고 텔레그램 많이 옮겨간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카톡도 이 단대단으로 한다 그러죠. 근데 시그널은 다자간일 때 어떻게 하냐면 밥, 캐롤, 데이브가 있으면은 내가 얘랑 세 명이랑 키확립을 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몇 개 보내요? 하나의 메시지 보낼 때 세 개를 보내는 방식을 써요. 무식함. 이거는 뭐야? 확장성 있는 방식이에요? 없는 방식이에요?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써요. 근데 왓츠앱은 우리나라는 별로 안 쓰지만 미국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인데 이 왓츠앱은 시그널을 차용해가지고 보안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다중 이 그룹 채팅에서는 이게 싫으니까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얘는 다자간 확립을 하는데 요 확립된 키를 다른 키를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키를 써요. 똑같은 키를 써서 하나의 키로 메시지 암호해서 주면 요렇게 가요. 요렇게. 그러니까 앨리스는 왓츠앱에서는 다자간 비밀 통신할 때도 내가 10명한테 메신저를 보낼 때 그룹 채팅할 때 내가 메시지 하나를 작성해서 쏘면 메시지가 몇 개만 간다? 하나만 가요. 얘는 몇 개 가요? 10개가 가요. 보안을 위해서 10개가 가고 있습니다. 카톡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거는 LKH나 OFT 우리가 배운 거 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확장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한번 써보면 안 될까? 이거에서. 근데 보면은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이거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쓰기가 뭔가 부적절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를 쓰면 안 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요거를 쓰면.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앨리스가 방을 만든 사람이에요. 카톡방을,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앨리스가 자기 카톡 프로그램에서 LKH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버가 돼서. 로지컬 그룹 키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빠져나가면 얘가 그거를 바꿔서 또 메시지 키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일까? 아니면 뭐가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요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요 그룹에 있는 멤버 수가 어때요? 비교적 많지 않아요. 카스 같은 건 어때? 어마어마하죠. 뭐 10,000명, 뭐 어마어마할 수 있는데 단톡방에 10,000명짜리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제한도 돼 있어요. 카톡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까 왓츠앱 같은 데는 256명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끼케야 N이 몇 명까지? 200명 정도.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50명 미만. 더 많이 쓰는 거 한 10명 미만 많이 쓰죠. 그렇죠? 왜냐면 단톡방 사람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니까 또 굳이 로그 N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